마피아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오 라 또레는 이런 강력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률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채 2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올려야 되는데 당시에 집권당은 마피아와 결탁해 있던 기민당이었죠.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마피아법으로 마피아의 재산 압류가 이슈화되자 살바토레 리나를 필두로 코사노스트라는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의 타겟이 된 것은 바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던 피오 라 또레였습니다. 아우, 저 마피아들 진짜. 1982년 4월에 피오 라 또레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의 죽음 이후 1982년 9월 이탈리아 정부는 반마피아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야, 보였네. 이제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코사노스트라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테러를 지속하고 줄줄이 살해합니다. 이때 마피아를 수사하던 검찰이나 경찰들은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변의 위협이. 예. 하지만 반복되는 마피아들의 협박과 테러, 갖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마피아 척결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있었는데요. 팔코네 조반니. 이탈리아인들의 영웅이죠. 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본인 목숨을 걸고 마피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5년 11월 팔코네와 보르셀리노 이 두 검사를 비롯한 팔레르모의 검사팀은 475명의 마피아 단원에 대한 기소장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총 8,607페이지의 본문과 4,000여 페이지의 참조란으로 이루어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중요한 한 인물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피아 조력자가 있겠죠, 내부에. 바로 톰마소 부셰타라는 인물입니다. 부시했다. 부셰타는 최초로 오메르타의 규율을 깨고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토마소 부셰타가 살바토레 리나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마피아 전쟁 때 부셰타는 두 아들이 실종됐고 자신의 형, 조카, 그리고 사위 등이 피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한을 가질만 하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살바토레 리나였죠. 그렇죠. 부셰타는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에 마피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부셰타를 조반니 팔코네 검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잘했다. 결국 부셰타는 마피아의 절대적 규율인 오메르타를 깼고 코사노스트라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제 부셰타가 검찰 편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살바토레 리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1984년 12월 23일 나폴리를 출발해서 밀라노로 가는 고속열차 904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17명이 죽었고 267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러는 부셰타와 검찰 측에 보내는 리나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고가 코사노스트라를 향한 수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지 뭐. 그래서 반마피아법을 근거로 드디어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를 처벌하는 역사상 가장 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피아 재판은 수많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장기간 진행한다는 뜻으로 막시 재판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재판정에 서게 된 마피아는 모두 475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